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서울시 사회복지직 해설 강의입니다. 2017년도에 치러진 시험들을 중심으로 최근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해설 강의 해드리는데요. 또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잘 아시죠? 어떤 직렬과 상관없이 이 시험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객관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직렬이든지 정말 실제 예상 문제다. 기출 문제는 또 다른 예상 문제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사회복지직 시험은 사회복지직만이 아니라 일부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직렬들의 시험 문제와도 일치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합격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 반드시 결과를 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이 소중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어떤 선택의 문제 또는 어떤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럴 문제들이 아니죠. 저도 실강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방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이 자리에 와서 방황할 거라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때로는 냉철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도 방황 끝에 또 이 자리에서 또 이 강의를 보고 있으신 거기 때문에 정말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합격이라는 결과만 그리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멋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사회복지직 시험들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험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직은 대체로 유형화된 문제들이죠. 2년 연속 보니까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문 규정에서 올해 4문제가 나왔고요. 전년도 5문항이 있었습니다. 문학과 비문학의 수가 일치하죠. 역시 문학은 최근에 많으면 5문제, 지난 2017 국가직 9급에서 7문항이 출제되었던 점에 비춰본다면 문학의 비중은 조금 더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비문학 역시 어떤 직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3문제, 많으면 5문제 이상까지도 지난 2017 기상직에서는 7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으니까요. 자, 문법도 2문제 정도 나오면 좋고요. 어휘 2문제, 언어와 국어, 특히 의문 체계 또는 언어의 역사성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총 2문제가 나왔으며 한자는 요즘에 모든 직렬에서 한 문제 이상 구급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항상 한자 이 문제를 통해서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자성어도 한 문제가 있었고요. 고전문법 역시 훈민정음 포함하여서 한 문제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어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건데 지난 2016년 시험 통틀어서 국어 문제 중에 문제 오류가 있었던 시험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2016 사회복지직의 어법 문제. 중의적인 문장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모두 중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문장을 선지로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답 없음, 문제의 오류 모두 다 맞음 이렇게 이제 처리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법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사회복지직은 서울시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방직도 따로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시험들의 문제는 대체로 비슷하다. 또 이게 사회복지직만의 시험 문제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별개의 시험이라고 보지 말고 모두 국어 문제 이렇게 놓고 다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난도는 대체로 어렵지 않았다는 평이었었고요. 물론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 80점 정도 이상만 남아주어도 한 85점, 90점만 나와주어도 합격권에 가깝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평들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자, 지금부터 모두 맞을 수 있도록 20문제 그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3번 자음 체계를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주었기 때문에 약간 당황했던 학생들이 있었고요. 또 한자의 표기 문제 역시 학생들이 어김없이 어려워하는 한자 문제라고 봐야 되겠고요. 고유어 문제, 사실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무람 없다 이런 단어를 충분히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역시 고난도로는 볼 수 있겠고요. 13번의 고전문법 그리고 역시 정몽주 어머니의 시조와 관련되었던 좀 세부적인 해석 문제들도 있었으니까요. 배경 지식도 있었고요. 이렇게 고난도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1번부터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종의 관용어와 관련된 건데요.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아시잖아요. 저와 함께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게 그대로 출제되었더라고요. 바로 4번의 땀을 들이다였는데요. 땀을 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땀이 나야 되는데 땀이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예문을 보더라도 새참 동안 땀을 들인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어떻겠어요? 땀이 났겠죠. 이제 땀이 나니까 새참 먹고 잠깐 쉬세요. 그러니까 새참을 먹으면서 땀을 어떻게 했어요? 잠시 식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땀을 일부러 많이 낸다. 이거는 문맥에도 아예 맞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관용적 표현, 땀을 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땀을 식히다 또는 땀을 없애다 이렇게 해야 앞뒤 문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 항상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론서라는 건 두껍지만 시험을 보고 복기를 해보면 그 내용들이 이론서에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 땀을 들이다도 이론서에 원래 있었고 제가 우리 PPT 강의들을 통해서라도 이론 시간에 그대로 명시했던 거라서 공부했던 분들은 매우 쉬웠다 이렇게 평가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를 보니까요. 그 사람은 입이 밭아서라고 하는 게 뭔가 어렵다라는 상황으로 보는 거라서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는 것. 보통 우리가 입이 짧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입이 밭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관용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2번도 입이 거친 그를 흰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때 흰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곧 백안시하다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였었잖아요. 하얀 눈동자로 보는 것, 사전적으로는 업신 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 흘겨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 또는 폄회 이런 거 낮추어서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백안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단어의 반의 관계로 본다면 그러면 남을 반가운 마음으로 대하여 보는 것, 이것을 풀을 청자를 써서 청안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는 풀을 청자를 써서 푸른 눈으로 본다라는 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였겠죠. 백안시, 청안시 역시 여러분과 저랑 공부했던 어휘라고 생각됩니다. 자, 허방을 짚었다. 역시 별로 안 좋은 거겠죠.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는 것. 본데 우리가 허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구덩이 같은 것에 빠지는 것, 그런 것들을 허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허방을 짚었으니까요. 잘못 알다 또는 뭐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썼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관용적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 이론서에 여러 개의 예들을 정리해 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땀을 들이다라는 것은 땀을 없애다 또는 땀을 식힌다. 그러니까 휴식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입이 밭다 역시 먹는 양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흰 눈동자로 보는 백안시라는 사례도 있고요. 또는 그런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허방. 그래서 허방 짚다라고 관용구로 해석이 되었군요.